51년 차 비뇨기과 의사 김세철입니다. 환자들이 참 좋아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하는 거 있잖아요. 7, 80대는 환자가 말이에요. 동료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왜 나도 그런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게 이물질인데 몸에 평생 동안 넣어놔도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다고요. 해롭지 않습니까? 하고 근데 지금까지 나온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암이 생긴다든지 다른 해를 끼친다든지 이물 그 자체에서 이런 보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심해도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제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합병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하더라도 합병증 없는 수술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합병증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합병증이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조기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2, 3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후기 합병증이 있고 조기 합병증이 있는데요. 조기 합병증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달 이내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감염입니다. 감염. 100명 중에 한두 명에서 감염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는 감염의 위험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수술 같으면은 감염이 일어나도 항생제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면은 큰 지장이 없겠죠. 그러나 보형물 삽입 수술을 넣은 사람은 어떠한 좋은 비싼 항생제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고생도 고생이지만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빼앗겼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빼야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수술할 때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세균이 상흔에 침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그게 혈행을 타고 침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한 1 내지 2%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할 때는 반드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감염입니다. 수술이 잘못돼서 이렇다고 크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수술과 달리 보형물 삽입 수술할 때는 예방적 항생제를 쓰고 나름대로 수술실에서 감염을 예방해서 장갑을 2개나 끼고 한다고요. 하나 빵꾸 나면 하나가 보호를 하도록 말이죠. 각별히 조심을 하죠. 그리고 상체 부위라든지 수술할 부위에 털을 깎아야 되는데 그 털 깎는 것도 수술장 위에서 바로 깎아버려요. 수술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로 말이죠. 감염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물론 그 자리에서 항생제로 씻어내고 새로운 보형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시도들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것, 다시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돈이나 적게 듭니까? 비싼 돈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씻어내고 새로운 보형물로 대체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뽑아내고 그 상처 부위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반응 조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꾸들꾸들하거든요. 조직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그것이 다시 부드러우실 때까지 삽입하는데 문제가 가능한 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적어도 감염이 일어나고 나서 6개월 후에 재삽입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보통 보면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통증이 확 줄어들거든요. 이게 말이죠. 통증이 2주고 3주고 계속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긴 거를 넣었어요. 너무 긴 거를 넣으니까 이게 안에서 말이죠.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팽창형을 넣었으면 안에서 이렇게 주름 잡히듯이 접혀져 버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는 과도한 사이즈를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또 너무 작은 걸 넣으면 귀두는 발기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귀두 바로 밑에까지 탁 맞게 이렇게 넣어야지 되는데 귀두하고 약간
공간을 둬버리면은 프랑스제 비행기, 콩코드 비행기 있죠. 그 머리를 보면 앞으로 탁 구부러져 있죠. 그와 같은 모양을 보입니다. 한쪽이 끝까지 안 가고 말이죠. 기두에서 조금 떨어지게 끝나버리면은 여유가 생겨가지고 앞이 이렇게 밑으로 축 처져 버려요. 이 환자는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다녀간 환자인데 수술 받은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이 발기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넣기는 굴곡형을 넣었어요. 굴곡형은 사시사철 주야로 발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나 싶어서 사진을 찍었더니 보형물이 골절이 생겼어요. 제가 화살표는 게 부러진 부위인데요. 심한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 보시다시피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려요. 철심 같은 게 있죠. 저게 있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썼는지 함부로 꺾었든지 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저게 부러지면서 완전히 꺾어져 버렸어요. 저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아래를 가보면 세조각 팽창형 보형물을 썼을 때 또는 굴곡형 보형물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쪽으로 너무 힘을 가한다든지 또는 보형물이 한쪽 편으로 약간 치우쳤을 경우에는 음경이 피부를 뚫고 밖으로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요도 쪽으로 뚫고 튀어나온다든지 마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마모에 의해서 보형물이 노출돼 버리죠. 저런 경우는 지금 뽑아내는 수밖에 없겠죠. 또 아래 보시다시피 이 안에 세조각 팽창성 보형물일 경우에 이게 골고루 이렇게 부풀어져야 되는데 한쪽에 유별나게 약해서 부풀어져 버리면 고무풍선 모양을 그 자리만 볼록하게 튀어나오죠. 저런 경우에도 불량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